겨울 새벽 조용히 집을 나섰다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노인들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한겨울 1월, 2월보다 지금 11월에서 12월로 넘어가는 이 시기가 가장 치명적인 구간입니다. 여름 폭염보다 응급실이 더 붐빕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화장실을 다녀오는 단 5분, 이 짧은 시간 동안 혈압은 평소보다 최대 50까지 치솟습니다. 이것을 모닝서지라고 부릅니다. 몸이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스스로 혈압을 끌어올리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상태로 따뜻한 집 문을 열고 찬바람을 맞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수축, 급수축, 혈관이 갑자기 죄어 오릅니다. 압력은 앞뒤로 꽉 막힌 채 미친 듯이 튀어 오릅니다. 겨울 수도관이 얼며 터지듯 뇌혈관도 같은 운명을 맞습니다. 더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지킨다 믿어온 그 습관, 새벽 운동, 냉탕 온탕, 찬물 샤워, 이 모든 것이 아침마다 뇌에 폭탄을 던지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순간에도 응급실에는 한쪽 팔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실려오는 노인들로 가득합니다. 절반은 운동하러 나갔다가 쓰러지고 나머지 절반은 집 문 앞에서 그대로 주저앉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그날을 평범하게 시작했을 뿐이라는 점입니다. 혹시 겨울 아침에 어지럽고 눈앞이 캄캄해진 적 있으신가요? 머리가 띵하고 다리가 후들거린 적 있으신가요? 그냥 추워서겠거니 넘기셨다면 지금 이 영상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한기가 아닙니다. 뇌가 마지막으로 보내는 비상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경고 없이 쓰러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겨울이 되면 반드시 끊어야 할 최악의 습관들과 지금 당장 바꿔야 할 결정적 행동을 공개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당신과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방법이 손에 쥐어질 것입니다. 저는 35년 동안 노인의 뇌와 혈관만을 봐온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덕돌 김약손이라 부릅니다. 이름보다 중요한 건 현장입니다. 저는 매년 겨울이 오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들이 그 계절에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알았어도, 조금만 늦췄어도, 조금만 따뜻하게 입었어도 살 수 있었던 분들이 제 앞에서 무너집니다. 얼마 전 제 진료실에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가명을 쓰겠습니다. 72세 김순덕님이었습니다. 혼자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따님이 부축하며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고 눈빛은 불안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순덕님은 20년 넘게 새벽 4시에 일어나 뒷산을 오르내린 분이었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단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를 살아있는 교과서라 불렀습니다. 저 나이에 저렇게 꾸준한 사람은 처음 본다며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해도 늘 정상 수치였습니다. 혈압도, 혈당도, 체중도 교과서 같았습니다. 스스로도 믿었습니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다르다, 나는 쓰러질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무너진 건 단 하루, 단 몇 초였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아침 평소처럼 등산복을 입고 현관을 나서는 순간 갑자기 다리가 풀렸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고 팔이 무거웠습니다. 계단 앞에 주저앉은 차에 숨만 겨우 붙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상하게도 10분쯤 지나니 다시 괜찮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기려 했습니다. 늘 그래 왔으니까요. 건강하니까요. 하지만 따님이 고집을 꺾었습니다. 그 선택이 생사를 갈랐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직도 이것이 남의 일처럼 느껴지시나요? 다음 파트에서 김순덕님의 검사 결과가 어떤 지옥의 문을 닫았는지 낱낱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혈압계가 팔을 조일 때마다 김순덕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수치는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경동맥 초음파를 했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장면을 보고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혈관벽을 따라 찌꺼기가 두껍게 달라붙어 있었고 혈액이 지나가는 길은 바늘구멍처럼 좁아져 있었습니다. 바로 직전 그 길이 잠깐 막혔던 겁니다. 진단명은 일과성 허혈 발작, 흔히 미니 뇌졸중이라 부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따님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안 오셨으면 며칠 안에 큰 뇌졸중이 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은 운이 좋았지만 다음은 운으로 못 막습니다. 그 말에 따님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김순덕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제서야 상황을 이해한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남아 있었습니다. 김순덕님은 정말 특별한 위험 요소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술도 거의 안 마시고 담배도 피운 적이 없고 약도 잘 챙기셨습니다. 주변에서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질문에 단 한마디로 답했습니다. 시간입니다. 당신을 죽이려 한 건 운동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김순덕님은 건강을 해친 게 아니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시간대에 가장 잔인한 조건으로 몸을 내몬 것이었습니다. 새벽이라는 단어 하나가 뇌혈관에는 독약이 될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나는 괜찮지 않을까? 나는 아직 멀쩡하니까. 하지만 김순덕 님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새벽 시간대가 왜 혈관의 사형 선고가 되는지 과학적으로 밝혀드리겠습니다. 김순덕 님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20해 넘게 하루도 안 빼고 새벽 산을 탔는데 이제 와서 어찌 바꾸겠느냐고 했습니다. 새벽 공기가 좋고 몸이 가볍고 하루가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그 시간에 만나는 사람들, 같은 시간 같은 길을 걷는 친구들이 삶이었답니다. 그분들 덕에 외롭지 않았고 그 시간 덕에 살아있다고 느꼈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새벽 운동이 주는 상쾌함 분명 있습니다. 문제는 겨울이라는 시간표였습니다. 저는 수치를 보여드렸습니다. 겨울 새벽 4시에서 6시, 이 시간은 하루 중 혈압이 가장 높아지는 구간입니다. 이때 몸은 잠에서 깨어나기 위해 심장을 몰아붙입니다. 혈압을 강제로 끌어올려 뇌에 피를 밀어 넣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찬 공기를 들이마시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혈관이 본능적으로 움츠러듭니다. 차가운 바람은 혈관에게 생존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폭발입니다. 안에서 밀어올리는 압력과 밖에서 조이는 수축이 동시에 작동합니다. 유럽 심장학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겨울 새벽 야외 활동 중 노년층의 뇌출혈 발생률은 낮 시간 대비 최대 400까지 뛰어오른다고 경고합니다. 이건 가설이 아닙니다. 수십만 사례를 바탕으로 나온 통계입니다. 저는 김순덕님께 말했습니다. 젊을 땐 혈관이 고무줄처럼 늘어나 버텨줍니다. 하지만 여든을 바라보는 혈관은 딱딱한 파이프입니다. 거기에 갑자기 200이 넘는 압력이 걸리면 결과는 하나입니다. 파열입니다. 저는 권했습니다. 겨울에는 해가 뜬 후 움직이시라고, 최소한 7시 이후, 가능하면 9시 이후로 바꾸시라고, 나가기 전엔 반드시 실내에서 몸을 깨우시고 특히 목과 머리를 따뜻하게 감싸시라고 했습니다. 그 조언이 그분을 살렸습니다. 다음 파트에서 또 다른 환자의 이야기로 새벽 운동이 어떻게 인생을 바꿔버렸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험 습관, 추운 새벽, 무리한 운동입니다.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경고입니다.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가 있습니다. 이 시계는 아침이 되면 우리를 깨우기 위해 혈압을 올립니다. 특히 새벽 4시에서 6시, 이 시간대에는 혈압이 평소보다 30에서 많게는 50까지 튀어오릅니다. 문제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몸이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았는데 밖은 영하의 공기입니다. 이때 찬 공기를 들이마시면 혈관은 즉시 수축합니다. 안에서는 압력이 밀어 올리고 밖에서는 혈관이 조여 옵니다. 그 결과는 폭주입니다. 저는 매년 이 시간대에만 환자를 따로 모아 통계를 냅니다. 그리고 매번 같은 숫자에 소름이 돋습니다. 78세 박철수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30년 넘게 새벽 5시에 조깅을 해왔습니다. 겨울이든 여름이든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겨울 눈도 없던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산길을 달리다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머리가 터졌고 뇌출혈이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발견했을 때 이미 골든타임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수술은 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다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재활병원 침대에서 그 새벽만 떠올린다고 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수없이 봤습니다. 국내 연구에서도 결과는 같습니다.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 발생한 뇌졸중은 다른 시간보다 2배 이상 많고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 위험은 3배로 치솟습니다. 10년간 노년 환자를 추적한 조사에서는 겨울 새벽 야외 운동 중 쓰러진 환자의 80%가 65세 이상이었습니다.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시간과 나이가 겹치는 순간 혈관은 견디지 못합니다. 이건 체력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의 문제입니다. 나는 튼튼하다, 나는 다르다 하고 믿는 순간 바로 그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지옥의 시간대를 피하는 법 단 하나의 원칙을 공개하겠습니다. 해결책은 단순합니다. 겨울에는 시간표를 바꾸십시오. 운동은 의지가 아니라 타이밍입니다. 해가 뜨기 전에 혈관은 얼어붙은 파이프와 같습니다. 겉은 멀쩡하지만 안에서는 이미 금이 가 있습니다. 안전한 시간은 오전 9시 이후입니다. 가능하면 10시에서 2시 사이, 이 시간대는 기온이 오르고 혈압이 안정된 구간입니다. 유럽 노인병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오전 10시 이후 야외 활동을 한 노인의 심뇌혈관 사고 발생률은 새벽 활동 대비 절반 이하로 감소했습니다. 숫자가 말해줍니다. 믿음이 아니라 데이터입니다. 그럼에도 불가피하게 아침에 움직여야 한다면 반드시 집안에서 준비 운동을 하십시오. 나가기 15분 전 혈관을 깨워야 합니다. 목을 천천히 돌리고 팔을 크게 휘두르고 제자리에서 가볍게 뛰십시오. 땀이 살짝 배어 나올 때까지가 기준입니다. 이것은 근육을 푸는 동작이 아닙니다. 혈관에 예고편을 주는 과정입니다. 갑자기 깨어나지 말라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신호를 주는 겁니다. 복장은 생존 장비입니다. 특히 목, 머리, 손, 이 세 곳은 절대로 비워두지 마십시오. 여기로 열이 가장 먼저 빠져나갑니다. 목도리, 모자, 장갑,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혈관 보호 장비입니다. 가능하다면 마스크까지 착용하십시오. 찬 공기가 폐로 직격하는 순간 심장은 더 세게, 더 빠르게 피를 밀어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다면 새벽 운동은 즉시 중단하십시오. 전날 술을 마셨거나 잠을 설쳤으면 더 위험합니다. 이 조합은 뇌졸중의 도화선입니다. 강도도 줄이십시오. 겨울 운동은 숨이 차는 운동이 아니라 숨이 편한 운동이어야 합니다. 평소의 절반이면 충분합니다. 묻겠습니다. 지금도 새벽 어둠 속으로 걸어 나가고 계십니까? 다음 파트에서 두 번째 죽음의 습관을 공개합니다. 두 번째 죽음의 습관, 급격한 온도 변화입니다. 특히 사우나에서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행동, 이건 건강 관리가 아니라 혈관 학대입니다. 65세 이명호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일주일에 서너 번 빠지지 않고 동네 목욕탕에 갔습니다. 45도 뜨거운 탕에 들어갔다가 얼음장 같은 냉탕으로 바로 이동, 다시 온탕, 다시 냉탕, 그걸 혈관 운동이라 믿었습니다. 친구들도 그렇게 하니까 의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냉탕에서 나오다 온탕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순간 정신이 끊겼습니다. 눈앞이 번쩍했고 그대로 물에 쓰러졌습니다. 진단은 급성 뇌경색, 만약 5분만 늦었어도 생명을 잃을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명호님은 오래전부터 냉탕에서 나올 때마다 머리가 띵했고 시야가 흔들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들 그런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혈관이 울부짖던 구조 신호입니다. 서울대병원 심뇌혈관센터 연구에 따르면 온탕과 냉탕을 반복하는 60대 이상의 뇌졸중 발생률은 일반인보다 무려 3.5배 높았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 보고서는 더 충격적입니다. 겨울철 온천과 목욕탕에서 발생하는 급성 심노의 사고가 연간 2만 건이 넘습니다. 대부분 60대 이상, 그중 상당수는 욕실에서 발견됩니다. 혈관은 고무줄이 아닙니다. 젊을 때는 늘었다 줄었다를 버티지만 노년의 혈관은 딱딱하게 굳은 수도관입니다. 거기에 50도 가까운 온도 차이를 반복으로 주면 결국 터집니다. 혈관도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목욕과 사우나를 살리는 방법과 죽음으로 바꾸는 방법의 차이를 공개합니다. 살리는 목욕은 따로 있고 죽이는 목욕은 따로 있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 온도입니다. 60대 이후에는 뜨겁거나 차갑다는 느낌 자체가 곧 위험이라는 신호입니다. 안전한 온도는 35도에서 40도, 이 범위를 벗어나면 혈관은 즉시 대응태세에 들어갑니다. 뜨겁다 느끼는 순간 혈관은 확장되고 차갑다 느끼는 순간 급격히 수축합니다. 이 변화를 반복하면 혈관벽은 매번 찢어졌다 붓기를 반복합니다. 결국 어느 순간 그 틈에서 혈전이 만들어집니다. 온탕에 들어갈 때는 발 먼저, 그 다음 손, 마지막이 몸입니다. 심장에서 먼 부위부터 적응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냉탕은 완전히 배제하십시오.
대신 25도 안팎의 미지근한 물로 샤워만 해도 충분히 상쾌해집니다. 혈관에는 이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연구 결과도 이를 증명합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병원 보고서에 따르면 냉수 노출을 중단한 노년층의 뇌혈관 사고 위험이 단 3개월 만에 40% 이상 감소했습니다. 온탕에 오래 머무르는 것도 금물입니다. 15분이 한계입니다. 그 이상은 혈압이 떨어져 어지러움과 실신 위험이 급증합니다. 물에서 나올 때도 천천히 갑작스럽게 일어나면 혈압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탈의실에서 시간을 끌지 마십시오. 젖은 몸으로 찬 바닥에 서 있는 1분, 그 한 분이 혈관에는 전쟁입니다. 바람이 없는 곳에서 바로 수건으로 감싸세요. 실내외 온도차가 클수록 위험은 배가 됩니다. 목욕 후에는 반드시 따뜻한 물 한 잔으로 몸 안에서 다시 온도를 맞추십시오. 겉만 덮어선 혈관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목욕 습관, 오늘부로 바꾸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욕실이 병실이 됩니다. 다음 파트에서 많은 분이 아직도 굳게 믿고 있는 또 하나의 치명적인 착각, 찬물 샤워의 실체를 공개하겠습니다. 세 번째 죽음의 습관, 겨울철 찬물 샤워입니다. 면역력을 키운다, 몸을 단련한다, 이런 말에 속아 수십 년을 찬물로 버텨온 분들이 있습니다. 70세 정상훈 님도 그중 한 분이었습니다. 여름이든 겨울이든 언제나 찬물이 원칙이었고 주변에서는 그걸 장수 비결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난 겨울 샤워 도중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가족이 발견했을 때는 이미 의식이 없었고 진단은 뇌출혈이었습니다. 수술은 했지만 한쪽 팔다리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본인은 말합니다. 40년을 해왔는데 설마 했다고. 내 몸은 괜찮을 줄 알았다고. 하지만 몸은 나이를 먹고 혈관은 바뀝니다. 캐나다 맥길대 연구팀이 밝혔습니다. 찬물 샤워는 순간적으로 혈압을 60에서 80까지 폭등시킵니다. 젊은 심장은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년의 혈관에는 이것이 망치질입니다. 특히 평소 혈압이 140 이상인 경우 찬물 샤워 중 혈압이 200까지 치솟는 사례가 다수 보고됐습니다. 이건 경고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더 무서운 건 환경입니다. 겨울 욕실, 따뜻한 방에서 옷을 벗는 순간 이미 혈압은 20 이상 상승합니다. 그 위에 찬물을 맞는 순간 혈관은 동시에 수축, 심장은 동시에 폭주, 이 이중 공격을 받습니다. 결과는 단 하나, 파열 또는 폐색. 유럽 고혈압학회는 겨울철 찬물 노출을 고혈압 노년층의 심노예 사고 촉발 요인으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최고 단계 경고, 목욕 중 발생하는 뇌출혈의 상당수가 찬물 자극과 직결돼 있다는 보고입니다. 아직도 찬물이 몸을 살린다고 믿고 계십니까? 그 믿음이 수명을 깎고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 혈관을 죽이지 않는 샤워 방법, 오늘부터 당장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을 공개합니다. 당신을 살리는 샤워는 따로 있습니다. 출발부터 다릅니다. 겨울에는 반드시 따뜻한 물로 시작하십시오. 38도에서 40도, 이 범위가 혈관이 가장 안정되는 구간입니다. 찬물로 정신을 깨운다는 말, 이제 버리십시오. 그건 각성이 아니라 혈관 쇼크입니다. 물은 발부터 적시고 그 다음 손, 마지막에 몸입니다. 갑자기 머리부터 맞으면 심장은 그대로 폭주합니다. 샤워기의 온도는 고정하십시오. 중간에 물 온도가 튀면 혈압도 함께 튑니다. 요즘 나오는 온도 고정 샤워기, 생명장치입니다. 샤워를 끝낼 때도 조심하십시오. 물을 끄는 순간 욕실 공기가 차갑다면 또 한 번 혈관이 조여옵니다. 샤워 전에 욕실 히터를 미리 켜두거나 물을 끄자마자 수건으로 전신을 감싸십시오. 단 한 번의 노출도 줄이십시오. 시간도 중요합니다. 10분 이내, 이걸 넘기면 혈압이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은 더 짧게, 샤워 후 어지럽거나 눈이 흐려지면 즉시 앉으십시오. 욕실 바닥에서 쓰러지는 사고, 대부분이 이때 일어납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의대 보고에 따르면 욕실 실신 사고의 70% 이상이 샤워 직후 발생합니다. 샤워를 정신 차리는 의식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이것은 혈관이 가장 불안정해지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온도 이야기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약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문제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 고혈압약을 거부한 뒤 인생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실제 사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죽음의 습관, 고혈압약 거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약을 독처럼 생각합니다. 한 번 먹으면 평생 끊지 못한다. 몸이 망가진다. 이런 말에 겁부터 냅니다. 68세 안정숙님 이야기입니다.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160을 넘었습니다. 의사는 즉시 약을 처방했습니다. 하지만 약은 약국 서랍 속에만 들어갔습니다. 증상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멀쩡하다는 착각이었습니다. 6개월 후 새벽 화장실에서 쓰러졌습니다. 혈압은 200을 넘었고 진단은 뇌출혈이었습니다. 수술대에 올랐고 살아는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말이 예전처럼 나오지 않습니다. 단어가 끊기고 문장이 엉깁니다. 가족은 울었습니다. 본인은 더 울었습니다. 그때 약만 먹었어도 라는 말이 매일 반복됩니다. 한 달 약값이 3,000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수술비는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 뒤에는 재활치료비, 간병비, 요양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한뇌졸중학회 통계는 냉정합니다. 뇌졸중 환자의 70% 이상이 고혈압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도 충격적입니다. 고혈압 진단을 받아도 약을 꾸준히 먹는 사람은 40%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이렇게 조용히 무섭냐고.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혈압에는 통증이 없습니다. 어지럼도 열도 없습니다. 그래서 침묵의 살인자라 불립니다. 성수대교가 떠올라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진 게 아닙니다. 하루하루 균열이 누적되다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혈관도 같습니다. 심장은 하루에 약 10만 번 피를 밀어냅니다. 혈압이 120이면 120의 압력을, 160이면 160의 압력을 매일 같은 횟수로 두드립니다. 1년에 3,600만 번, 10년이면 3억 6천만 번입니다. 그 압력을 버틸 혈관은 없습니다. 다음 파트에서 약을 올바르게 먹어야 생명을 돌려받는 이유와 경고 신호를 무시했을 때 닥치는 참사를 공개합니다. 약은 독이 아닙니다. 방패입니다. 문제는 약이 아니라 안 먹는 선택입니다.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면 더 이상 버티지 마십시오. 요즘 약은 과거와 다릅니다. 부작용은 줄이고 효과는 정확히 조절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 고혈압 약을 먹는다고 평생 먹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생활 습관이 개선되면 의사 판단해 줄이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끊는 순간, 그날부터 혈관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약은 일정한 압력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같은 시간에 먹어야 합니다. 오전 식후가 가장 이상적인 타이밍입니다. 알람을 설정하십시오. 기억력에 맡기지 마십시오. 약을 먹다 말다 하면 혈압은 널뛰기처럼 튀어오르고 혈관은 갈기갈기 찢깁니다. 여행 중이라고 예외는 없습니다. 도리어 여행지에서 쓰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경이 바뀌면 혈압 조절은 더 어려워집니다. 가방의 여권보다 먼저 약을 챙기십시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습관입니다. 5번째, 경고 신호 무시입니다. 73세 최영희님은 어느 아침 이를 닦다 칫솔을 떨어뜨렸습니다.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1분쯤 지나자 괜찮아졌습니다. 그냥 넘겼습니다. 피곤해서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틀 뒤 아침에 일어나다 넘어졌습니다.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진단은 뇌경색, 언어 기능이 무너졌고 긴 재활이 시작됐습니다. 본인은 말합니다. 그날 병원만 갔어도, 그날만 움직였어도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고. 다음 파트에서 단 몇 분 나타났다 사라지는 이 증상들이 왜 사형 선고인지 의학적 통계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증상, 이걸 가장 무서운 신호라고 부릅니다. 이름은 미니 뇌졸중, 의학적으로는 일과성 허혈 발작입니다. 한쪽 팔이 떨어지는 느낌, 말이 어눌해짐, 얼굴이 찌그러진 듯한 감각, 한쪽 눈이 갑자기 안 보이는 경험,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한 심한 두통, 이런 증상이 수초, 수분 만에 사라지면 사람들은 안심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혈관 안에서는 이미 전쟁이 끝났습니다. 뚫렸다가 다시 막힐 준비가 끝난 상태입니다. 세브란스 병원 연구 결과는 섬뜩합니다. 미니 뇌졸중을 겪은 사람 중 24시간 이내 진짜 뇌졸중이 오는 비율 무려 10%, 일주일이면 25%, 한 달 안에는 절반이 넘어갑니다. 즉 반은 쓰러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숫자입니다. 억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패스트를 기억해야 합니다.
F 얼굴, A8, S말, T시간, 얼굴이 반쪽으로 꺾이거나 팔이 떨어지거나 말이 꼬이면 시간을 버리지 마십시오. 바로 119입니다. 직접 운전하지 마십시오. 구급차가 훨씬 빠르고 병원 도착 즉시 치료가 시작됩니다. 증상이 사라졌다고 집에 있으면 다음 타이머가 켜진 겁니다. 반드시 CT나 MRI로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혈관이 반쯤 막혔는지, 다음 타격은 언제인지 확인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특히 혼자 사는 노인은 밤 증상이 치명적입니다. 쓰러져도 발견이 늦습니다. 가족이 있다면 매일 안부 전화를 하십시오. 어제 머리가 아프진 않았는지, 팔이 저리진 않았는지 매일 묻는 것만으로 생명을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 습관을 바꾸면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바꾸지 않으면 끝이고 바꾸면 삽니다. 첫째, 외출 전 준비가 생명입니다. 집 문 열기 전 3분, 목을 천천히 좌우로 돌리고 어깨를 들어 올렸다 내리고 팔을 크게 돌리십시오. 손발이 따뜻해질 때까지 비비고 제자리에서 가볍게 뛰십시오. 몸이 데워졌다는 느낌이 들 때 나가야 합니다. 둘째, 리밧은 장식이 아니라 보호막입니다. 얇은 옷 여러 겹, 목도리, 모자, 장갑, 이 네 가지만 지켜도 혈관 파열 위험은 뚝 떨어집니다. 셋째, 집 안 온도는 20도에서 22도, 습도는 50에서 60, 전기장판은 미지근하게, 방 안이 사우나가 되면 혈액은 끈적해지고 그 순간 혈전이 자랍니다. 넷째, 물을 마시는 습관을 당장 만드십시오. 하루 8잔, 아침에 눈 뜨자마자 1잔, 자기 전 1잔, 이것만으로도 뇌졸중 확률이 크게 줄어듭니다. 다섯째, 담배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한 개비마다 혈관은 더 조여옵니다. 끊으면 2년 안에 위험은 반으로 떨어집니다. 여섯째, 50대 이후에는 검진이 생명보험입니다. 경동맥 초음파, 뇌, MRI, 피검사, 안 아픈데 왜 하느냐가 아니라 안 아플 때 해야 삽니다. 일곱째, 스트레스는 혈관을 갉아먹습니다. 하루 30분 나만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숨 쉬는 연습만으로도 혈압은 내려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부터 무엇을 바꾸시겠습니까? 새벽 운동 시간입니까? 목도리입니까? 찬물 샤워입니까? 약 복용입니까? 검진 예약입니까? 딱 하나만 선택하십시오. 그 하나가 10년 뒤에 당신을 살립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방향표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 형제, 이웃에게 꼭 전하십시오.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생존을 만듭니다.